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2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그 운동권 386, 네. 지금 586 다 50대 됐으니까 586 운동권들하고 굉장히 그래도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또 뭐 관계가 깊다기보다 선배님으로 다 존경하고 만나시는 분마다 막 고개 다 땅에 이렇게 엎드리고 아니 저도 하물며 저도 뭐 운동권 핵심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데모 안 한 학생은 없었으니까 그럼요. 80년대 데모 안 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학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99%. 예, 제가 볼 때 99% 학생이 특히 서울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나 고대, 연대 뭐 또 뭐 성균관대 많은 대학들 대학 따지지 않고 서울에 인서울은 내가 거의 다 90% 이상 했어요. 그럼요. 이화여대 공보원에 숙명여대 이렇게 지금 대선배님처럼 모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운동권에도 정파도 있고. 예, 뭐 정파를 뭐 가리지 않고 저는 또 존경하는 분이라서 세우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뭐라고 하긴 좀 비판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왜 비판했나? 통체적으로 지금은 그러고요. 네. 이제는 민주 세력이냐 뭐 독재 세력이냐 이런 거 내세울 때가 지났습니다. 네.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자꾸 독재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우습다 이거죠.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문제지. 그것도 잘못된 문제다. 거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잘못. 독재 그러니까 횡포를 부리고 오만을 부리는 건 좋지만 네. 그걸 독재라고 또 말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건 좀 오바다. 네, 좀 오바. 오바한 거. 독선이지. 독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후배신데, 그죠? 예. 예, 운동권에. 근데 운동권 후배도 아니었습니까? 민천학년 아니,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니요, 뭐 거부하셨다면서요? 그런 민통년. 기사를 봤어요. 민통년입니까? 예. 예, 그때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거부하시던가요? 그건 뭐 내가 자꾸 말하는 건 그렇고요. 하더니 문재인 씨는 네. 학교 다닐 때 네. 민주화운동 좀 하고 그 이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시고 현 정부에 뭔가 조언을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죠? 예, 진짜 조언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오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국민들이 네.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네. 그게 일리가 있다. 네. 이렇게 인정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요. 무슨 뭐 정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언론의 지적이라고 해서 정확하라는 그런 것도 이유가 아니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여론입니다.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 그럽니다. 네. 여론이 그래하면 일단 승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완전히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요즘 많이 비판하는데, 이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대북 제자세라든지, 뭐 또, 뭐 주 52시간의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또 국민을 또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네. 잘못을 아무리 지적을 해도요, 인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가 얼마나 개판입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요, 인사가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영방송 KBS 기자 대담할 때 나와서 국회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일은 더 잘하더라. 이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국민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해도 잘 될 똥 말똥인데, 대통령이 나서서요, 일부러 국민을 대립시킵니다. 보수니 진보니 네. 뭐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친일이니 반일이니 네. 민주니 뭐 독재 후예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왜 그러냐?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100보를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이렇게나 갈기갈기 찢어놓고 저거들 정권 유지하는데 도움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럼요. 국민이 갈등하면요,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이 이처럼 갈등하면요,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합리적 토론이 아예 안 돼요. 토론은 안 됩니다. 이미요 누구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탄핵이 잘 됐냐 잘못됐냐 따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안 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 안, 그건 돼서는 안 되는 거였다 생각하시죠? 아니 탄핵은요. 네. 그건 뭐 저기 저는 개인적인 박근혜 의견을 대통령의 모든 문제는 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네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에요. 네. 성복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됐거든요. 만장일치가 아니라더라도 3분의 2만 찬성하면 성복해야 됩니다. 네. 더욱이 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구성된 헌법재판소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 정부 때 구성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보수는 물론 여러 가지 보수의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되고 구속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저는 네. 저런 사태가 저는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무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혹하게 해가 그랬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죠. 국정 운영의 이 대통령한테는 부정부패도 책임이 있지만 무능이 제일 큰 죄입니다. 예. 뭐 어떤 이유로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K스포츠 부패보다 무능이 더 문제다. 그 K스포츠 뭐 미르재단 가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지금처럼 뭐 징역을 30년을 때려야 되느냐 안 때려야 되느냐 그거와는 별개로 하고라도 책임이 있고 그 최순실을 옆에 둔 그 책임이 있죠. 그럼요. 네. 그 최순실이가 이승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었으니 나는 이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요 대통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그 공인되지도 않은 사람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지. 이 정도로 국가가 그래도 지탱했으니까 다행한 일이죠. 근데도 이게 뭐 지금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한당에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참 잘했다는 이런 말을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는 건 때가 아니다. 그건 비난해서는 안 되죠. 비난해서는 안 되죠. 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혼자 사는 분이고 또 여자고 또 형제간 사이도 그렇고 또 뭐 부모도 뭐 그렇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탄핵 안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려면 스스로 물러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말이야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말이야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물러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탄핵되고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야가 맞았다. 아주 맞았지. 왜? 그 정도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또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요즘 뭐 태블릿 PC가 뭐 찬성이냐, 진짜냐, 가짜냐고 논란이 많다는데 이게요, 내가 얼마 전에 조사를. 그것도 별개죠. 그것도 별개입니다. 그것도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 벌써 떠난 다음에요. 손 들면 뭐합니까? 이미 헛군데 탄핵 다 지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지금 좌파 세력들, 네.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이완, 말하자면 이제 분란만 불러일으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JTBC가요, 이거를 보도한 게 12월 24일인가 그래요. 네. 근데 25일 날 아침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서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직 유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거를 지금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짜다 해서 하면 그게 성립합니까?
설사 저는 그게 좀 모종의 문제는 있을 수 문제가 있어요. 있을 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변인재 예, 씨한테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네. 가지. 네, 많아요. 저도 예.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 이 검찰이 이 주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더 불리하게 뭐 만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봐서 이미 이거는 끝난 사안입니다. 미미한 상황이죠. 그럼요. 그런데 혹도 나중에 그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태블릿 엎어. PC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이 또 탄핵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 얘기하기에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네. 아니 그건 앞으로 엎을 수 100년 없죠. 후에 그 소리 할 겁니까? 네. 자, 이제 사면 복권은 좀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긴 있던데요. 뭐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저도 뭐 문재인 그거는 대통령. 찬성하시죠. 예. 근데 이것도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 저는 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말하면 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면 이런 거는 엄중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도 뭐 적절한 시점에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형이 확정돼야 돼요.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제 다 나면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좀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네.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내년 총선을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유한국당 어렵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네. 참 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기가 참 이게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나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다. 그건 선거 하나만 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이거는 뭐 그렇죠. 선거할 것도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 지금 경제가 이 엉망인데 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유한국당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다 국민으로서 이 멘트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아예 참나 동감합니다. 예. 그럼요. 왜 그러냐? 이렇게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실정을 거듭해가지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 전후입니다.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5% 되면 많이 됐다 하고 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워요.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네. 이를 두고 뭐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이걸 이해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네. 달리 이대로만 보지 말아야 될 만한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대체로 여론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무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나무 하나는 잘못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나 숲을 보고 얘기하죠. 또 여기다가 여론조사 얘기하면 이 안 문재인 정권이요 올 코트 프레싱합니다. 국민 매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게요 예. 좀 먹힐 겁니다. 우선요 전에 왜 예타 문제를 그래가지고 국민 예비 매수 타당성조사,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SOC 24조 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에다가 뭐 5조씩 3조씩 막 풀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걸로 하는 거죠. 예타를 해야죠. 자기네들이 계속 비판 예비 타당성을 안 해야지.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돼.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예비 타당성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 항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전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생활 SOC라는 게 있어요. 동네 뭐 도서관 짓고 뭐 체육관인데 이런 거. 이거 다 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들한테 뇌물 주는 겁니다. 매표 작전입니다. 이 8조 6천억 원입니다. 8조 앞으로 2012년도까지 3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겠다고요. 실업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24조 원 풀었습니다. 또 이 일자리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에 70조 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나요. 거기다가 또요. 지자체 서울시에도 뭐 청년수당, 뭐 경기도에는 또 24세 청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요. 뭐 농민 기본소득 무슨 소득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또 돈을 풉니다. 또 뭐 청년 적금도 생겼더라고요. 그거 다 혜택이죠. 전부 엄청난 혜택이던데요. 이래 가지고 이거를 한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돈이 많은 후보라면
돈이 없어서 매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이 매표한다는 거 이거는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뭐 고무신 나눠준 거는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권은 좀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언론 완전히 장악했죠. 검찰, 경찰,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집권 2년 차에 나라가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 지금 이 정권이 아무런 말하자면 개과천선 없이 3년 더 지속되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 조금 전에 말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도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뭐 일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을 하나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당을 만든다기보다도 네.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네, 중도에 있는 분들이나 보수 이쪽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세력들이 잘 결집이 돼 가지고 정말로 이 새로운 비전과 또 이 정책 중심으로 저는 결집이 돼서 이 자유한국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설사 극복을 못하면 이 세력이 만들어져서 저는 연합이라도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라 거기에 그럼 직접 좀 나설 생각도 계시고. 저는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나이가 70다신데 제가 이제는 선거에 나가고 뭐 하는 일은 저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 후배들 위해서 좋은 후배들이라기보다도 네. 하여튼 그런 세력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기존 정치권의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력이 탄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많이 발굴도 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민주화 보상금 신청 지금이라도 하시죠? 그거는 정부가 보상을 딱 해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또 안 받겠다고 하면은 또 국민들도 서운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건 들어요. 아니고 그건 내가 더요. 그 사실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네. 두 가지 이유로 옛날에 한 번 말한 일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 해직 교수들이 80년대 해직 네. 교수들이 전혀 이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한 60여 명을 말하자면 그 보상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 교수들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받는 게 이미 받았지. 뭐 국가 유공자도 돼 있겠죠. 아,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5월 17일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관련돼서 해직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송기숙 네. 교수라고 있어요. 전남대. 또 문병란 씨하고 그 한 두서너 사람밖에 아니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82년에 해직된 사람도 있고 3년에 해직된 사람도 있고 4년에 그러니까 전혀 광주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다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그건 잘못됐네. 아주 이미 그 사람들은요 보상 밀린 월급이라 해가지고 한 1억 내지 3억씩 다 받고 또 그 민주화 운동 했다는 걸 해가지고 국회 온다고 장관도 하고 뭐 해먹고 다 해먹고 이 지식인들이 그 한모 씨가 그 장관할 때 하락한다고 주르르 따라 했거든요. 지식인들이 그러면 됩니까? 나보고 아까 보상 왜 안 받냐 그랬는데 내가 뭐 대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도 졸업했고 지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식인이면 정말 국민들을 좀 생각을 해야지. 내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거 해당자가 아닌데 그분들이 받는 거 보고 내가 정말 나는 안 받겠다. 이거는 내가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해. 나는 진짜 해당자인데도 나는 이건 안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물론이고. 우리 선생님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그 해당 당사자면 좀 넘어가지 저걸 왜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러지 않아도 내 양심에 찔리고 살고 있는데. 아니야, 양심에 찔릴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말할 일이 없다니까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하여튼 기자가. 그런
계기가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랬다는 거지. 지금 굉장히 양심에 찔리신 분들이 아니 그 양심에 많이 찔리는.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또 뭐 받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아니다. 이건 불법행위다. 아니죠.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우리 그 김원봉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독립운동 그 김원봉 씨는요, 훈장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가로서는 아주 열심히 독립운동. 넘버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어혈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네, 진짜 그렇죠. 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거든. 네.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나 김원봉 씨는 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남북이 대치돼 있고 또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도 또 그걸 하면 안 되게 됐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굳이 말이지 국군의 토대가 됐니 운운한 거는 그 국민 갈등시킬 부채질 하려고 한 말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처음 나왔으면 그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김원봉 씨 문제는 이미 한 두서너 달 전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또 굳이 김원봉 씨 이름으로 없었는데. 끄집어낸 거죠. 백선엽 장군이 지금 또 오히려 광복회하고 지금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영웅이고 네 근데 뭐 이 백선엽 부분도 장군이 설사 일제시대 또 일제시대 그때요 또 육사 간 사람들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 만주 그렇고요. 군관.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성수 선생이라든지 특히 저는 최남선 씨 같은 경우 그 김이 독립선언문 그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 민족적인 정말 이 보배가 될 글을 선분을 굳이 어떻게 친일 분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이런 거 막 친일로 규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과연요 일제시대 살았더라면 독립운동 열심히 했을 사람일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지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한 사람들이요 더 민주화 내세우고 있거든. 그거 동감합니다 저. 예.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진짜 예. 운동 안 했던 애들이요 오히려 지금 와서 엄청 운동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그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강경합니다. 더 강경해요. 독재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게 오히려 지금. 그리고 진짜 그 586세 진짜 암울하게 운동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서 정말 구석에서 도서관에서 있고요 별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정관계에 가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할 때도 사쿠라가 본래요 네. 더 강경합니다. 사쿠라가 더 강경하다. 완벽하게 투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약간은 좀 자기가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초강경하게 주장하지. 진짜 100번 잘하고 독립운동에도 한 번 뭐 실수한 걸 가지고 멘트한 거 가지고 친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친일 요거 역사 뭐 바로 정리하자 뭐 이랬는데 그럼요. 이게 그때, 너무 좀 심하게 했어요. 이게. 심하게 했지.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거가 다 말하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다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막 떠들어. 정말로 내가 저도 이렇게 말하면 자칫하면 이게 또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한번 따져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실명을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모함 뭐 이런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알아서 찔리겠죠. 뭐. 역시 원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요. 항상 보면 사실은 언외에 있고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논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장기표 선생님은 저희 주간 박종진에서 좀 자주 좀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